여러분 안녕하세요.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 11월 몰입 캠프 다문화 시로 사랑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시간 함께 한국어를 공부할 선생님 이름은 안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라는 장르의 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시의 개념과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의 심상을 이해하며 시를 감상할 수 있다. 시에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녹아져 있습니다. 시의 심상이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한 뒤에 실제 시 작품을 감상하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생님과 이번 시간에 함께 학습할 내용인데요. 이러한 학습을 마친 후에 여러분들은 11월 캠프에서 나의 마음을 담은 시를 직접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번 시간에 학습할 시가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란 자연이나 삶에 대하여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입니다. 글의 한 종류인데요. 시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의 특징은 먼저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야기에 비해서 길이가 짧아요입니다. 긴 글이 아니라 짧은 글로 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글인데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함축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의 표현에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다른 뜻이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리듬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다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운율이 있다인데 이 운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 시를 구성하고 있는 형식과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 형식입니다. 시라는 글의 종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시의 형식에는 행과 연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행이라고 하면 시의 한 줄 한 줄을 의미하는데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작품을 보면 호수정지용이라는 시인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볼까요? 얼굴 하나야. 한 줄이고요. 그리고 손바닥 둘로 또 한 줄. 폭 가리지만이 한 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는 한 줄 한 줄 한 줄, 총 3개의 줄이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행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덩어리를 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있는 것도 보면 보고픈 마음 한 줄, 호수만 하니 한 줄, 눈 감을 밖에 마지막 한 줄까지로 해서 이 호수라는 작품은 총 연이 몇 개예요? 첫 번째의 덩어리 그리고 두 번째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시는 총 2연입니다. 그리고 행으로 하면 행, 한 줄이 1행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총 6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행시 있죠. 삼행시는 3개의 음절로 대표되는 문장을 만들어서 짓는 시이기 때문에 삼행시가 세 번째 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라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시 한 줄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이 모여서 연이 됩니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작품을 보면 일단 형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이따 뒤에서 운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이 시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얼굴 하나야. 1행이 총 몇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5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행뿐만 아니라 2행부터 마지막 6행까지 전부 다 5개 글자로 글자 수가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글이지만 글자 수를 맞추고 아니면 행과 연, 문장 구조를 맞추는 것이 시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의 심상입니다. 심상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빛깔,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의 감각적인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시를 읽을 때 조금 더 생생하게 그 내용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5가지 심상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빛깔과 모양은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눈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는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청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냄새는 어떻게 느껴요?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후각적 심상이 됩니다. 그리고 맛은 입과 혀를 통해서 느끼죠. 그래서 미각적 심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촉감은 어떻게 느끼는 걸까요? 촉감은 피부를 통해서 느낍니다. 그래서 촉각적 심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심상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시라는 작품 안에는 심상이라는 이미지로 녹아져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고 뒤에서 한 편씩 실제 작품을 감상하면서 시의 심상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시 작품은 LG 다문화학교 언어인재 과정 4기 친구들이 여러분과 같이 LG 다문화학교에서 공부를 한 선배들이 작성한 작품입니다. 지금 조원진이라는 학생의 시인데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서 어떠한 심상이 쓰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보면 아빠가 부르면 왜? 그리고 엄마가 부르면 왜, 언니가 부르면, 동생이 부르면, 오빠가 부르면 이라고 지금 다 큰 따옴표 안에 부르는 사람에 대한 대답, 말소리가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 이 시에 쓰인 심상은 청각적 심상입니다. 친구가 이야기하는 그 말투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를 읽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각적 심상이 들어간 시 작품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선생님이 퀴즈를 내볼게요.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지금 보면 가족관계가 나오고 불렀을 때 대답하는 말이 나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친구는 이 시를 써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시의 제목은 바로 천재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가족들이 나를 부를 때 그냥 원진아 라고 이야기만 해도 나는 엄마, 아빠, 언니, 오빠의 의도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재예요 라는 이야기를 이러한 시로 표현을 한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은 이따 여러분들이 시 작품을 완성할 때 제목이 가지는 중요성을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글을 읽을 때에는 시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시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를 쓸 때에는 제목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준민이라는 학생이 지은 작품입니다. 시에 쓰인 이미지,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었을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보면 따스하게 그리고 한가득 담긴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온기는 따뜻한 기운이죠. 그리고 햇살이 느껴집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따스합니다. 햇살이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촉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친구가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온기였습니다. 따뜻한 기운에 대해서 시를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 준민이라는 친구가 쓴 작품을 통해서 실제로 햇빛을 받는 것처럼 따스합니다.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시의 심상입니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참 깨끗해라. 겨울의 향기가 보이는 깨끗한 유리창 한 장. 유리창에 걸린 순수한 눈꽃에 그저 눈이 시린 눈밭 한 장. 우리의 순수한 마음으로 눈밭을 느껴본다. 이 시를 감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온 이것처럼 깨끗하고 넓은 눈밭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시에 쓰여진 심상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각적 심상입니다. 깨끗합니다. 눈밭이에요. 눈꽃입니다. 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게 겨울의 향기가 보인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향기는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이죠. 그런데 보다는 눈으로 보는 시각적 심상입니다. 향기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면 향기는 후각이죠. 그리고 보다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향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건 후각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시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서 하나의 심상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심상을 함께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라는 노래를 혹시 알고 있나요? 빨간 맛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가지 심상 중에 미각을 나타내는데 맛이 빨간색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그 표현은 미각을 시각으로 표현을 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상은 한 가지, 하나의 시에 하나만 표현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내가 나타내고 싶은 다양한 이미지를 후각, 시각, 촉각, 청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고 하나의 문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심상을 함께 섞어서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글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시를 읽었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 바로 눈밭 한 장이라는 시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크게 배울 내용은 시의 표현입니다. 시의 표현에서는 크게 2가지 내용을 공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시의 운율, 그리고 뒤에서 다룰 비유법이라는 표현 방법입니다. 시의 운율은 우리가 맨 처음 시가 무엇이에요 공부할 때부터 알아본 내용입니다. 시는 글인데도 불구하고 말의 가락이라는 것은 리듬감입니다. 여러분들이 랩 가사를 듣거나 아니면 노래를 들을 때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리듬감, 박자, 운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의 운율을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언어인재 과정 4기, 여러분의 선배들이 지은 작품입니다. 보면 글의 제목, 시의 제목이 좀입니다. 똑같은 글자를 3번 반복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도 한 차례의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를 지은 친구가 은영이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시의 내용은 어머니, 일본인인 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한국어와 관련된 부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표현한 글입니다. 은영아, 맞춤법 좀 고쳐줘. 은영아, 고객센터에 전화 좀 해줘. 은영아, 짜장면 좀 시켜줘. 라고 평소에 어머니가 은영이라는 친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 여기서 보면 은영아, 무엇 좀 해줘. 은영아, 무엇 좀 해줘. 은영아, 무엇 좀 해줘. 라고 비슷한 문장 구조가 3번이나 연속으로 반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구나를 알 수가 있고 이것의 반복을 통해서 가락, 리듬감, 운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운율을 나타내는 방법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합니다. 비슷한 형태의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좀이라는 똑같은 글자를 여러 번 반복을 해도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다음에 올 내용을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번째로 리듬감, 운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시 작품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애벌레의 꿈이라는 작품인데 이 시를 쓴 친구는 본인이 애벌레입니다. 내가 애벌레처럼 어떻게 합니다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부분을 잘 볼까요?
꼬물꼬물, 그리고 옹알옹알, 야금야금, 하하호호. 이것들은 다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소리나 모양을 흉내내는 말입니다. 흉내낸다라는 건 비슷하게 따라한다라는 것인데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의성어라고 하고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의태어라고 합니다. 보면 애벌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애벌레가 기어갑니다 라고 해도 되지만 애벌레가 꼬물꼬물 기어갑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긴 애벌레가 기어가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옹알옹알 아니면 하하호호 주룩주룩 같이 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통해서 시의 운율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통은 다 똑같은 패턴이 2번 반복돼요. 그냥 꼬물이라고 하지 않고 꼬물꼬물, 야금이라고 하지 않고 야금야금이라는 것처럼 비슷한 글자가 2번 반복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리듬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꼬물꼬물 기어간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진짜로 이러한 애벌레가 기어가는 그 이미지가 쉽게 잘 떠오를 수가 있죠. 그리고 하하호호 같은 웃음소리를 흉내내는 말을 적어주면 아, 이렇게 웃겠구나 라는 청각적인 심상까지 우리는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시 운율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의성어, 의태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의성어, 의태어를 통해서는 반복을 통한 리듬감뿐만 아니라 앞에서 공부한 심상을 함께 표현할 수 있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시의 표현 방법 2가지. 시는 다른 글과는 다르게 운율감이 느껴집니다 라는 것 말고도 중요한 내용이 바로 비유법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법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까요? 어떤 사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설명만 들으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쉬운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내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이러한 표현에서는 내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얼굴 예쁘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원래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설명을 다시 보면 어떤 사물, 내 얼굴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 이 문장에서는 사과가 쓰였죠. 그래서 비슷한 다른 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원관념, 보조관념 조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 내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뻐요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뭐랑 비슷해요? 사과처럼 예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 얼굴은 예뻐요를 이야기를 할 때 사과 같아요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내 얼굴과 사과에 공통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과처럼 예뻐요, 사과처럼 동그랗습니다, 사과처럼 빛이 나요와 같이 비슷한 점이 있을 때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것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비슷한 다른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법입니다. 이제 조금 쉽게 이해가 되었죠? 비유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 선생님과는 3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유법이라는 비유법의 한 종류입니다. 가장 쉽고 간편해요. 뭐뭐처럼, 같이, 같은, 듯이와 같이 확실하게 이것과 비슷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사과 같은 내 얼굴에서도 사과랑 내 얼굴이 같아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비유법 하면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작품은 언어인재 과정 4기 친구들이 쓴 시 중에서 가장 잘 썼습니다 라고 장원으로 평가받은 작품이에요. 시의 제목이 물고기인데 결국 이 시 전체에서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와 무엇이 비슷해요? 물고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시를 감상해보면 바다가 세상을 연결하듯 언어가 세상을 연결한다.
바닷물이 온 세상이 이어지는 것처럼 언어를 통해서 세상이 연결됩니다. 서로 비슷합니다. 바다와 언어가 공통점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 것이고, 밑에 보면 이제 난 엄마처럼 유창하게, 엄마가 헤엄을 치는 것처럼 혹은 엄마가 중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나도 중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 아니면 인어처럼 자유롭게, 인어가 헤엄을 치는 것처럼 자유롭게 나도 헤엄을 치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여기에서는 우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직유법의 개념은 뭐뭐듯 처럼을 통해서 직유법을 썼습니다 알 수가 있고, 또 한편의 작품으로 이 시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 바다가 세상을 연결하듯 언어가 세상을 연결한다. 비슷한 문장 구조가 2번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느껴져요? 운율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너무 파닥파닥, 어려워, 뻐끔뻐끔이라고 해서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쓰였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잘 표현된 작품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에게도 좋게 평가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비유법의 종류는 은유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직유법이 뭐뭐 같은, 뭐뭐처럼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은유법은 무엇은 무엇이다, A는 B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보면 제목에서도 나는 무지개 다리, 나와 무지개가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작품이죠. 첫 번째 행을 보면 나는 무지개야. 이 말은 나와 무지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밑에 내용을 보면 서로 색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서로 어울려 이루어지는 무지개처럼 나도, 내 안의 내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는 무지개 같이 어떻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무지개이다, 나는 무지개 다리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을 통해서 A는 B이다 라는 식, 나와 무지개가 같습니다 라고 표현한 이러한 방식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비유법의 종류는 의인법입니다. 여기서의 인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아닌 것이니까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일 수도 있는데 이 시 작품에서는 무엇을 사람처럼 표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목은 나만의 러브스토리입니다. 러브스토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라고 우리는 예측을 하고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가 나 좀 봐줘 라고 나에게 불러댔지만 나에게 말을 걸었어요. 누가 말을 걸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일본어가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친구는 일본어, LG 다문화학교에서 일본어를 공부한 친구입니다. 처음에 내가 일본어를 공부할 때에는 일본어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어요. 조금 어색하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일본어가 나 좀 봐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리고 관심이 가고 더 노력을 해서 이제야 일본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이고 여러분과 비슷한 입장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을 감정을 굉장히 잘 표현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유법 중에 사람이 아닌 일본어가 사람처럼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라는 것을 일본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불렀습니다 라고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를 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시라는 글의 장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란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글,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글을 읽다 보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라는 글, 우리 오늘 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시에는 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상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했죠? 이미지입니다. 시를 읽을 때 내가 직접 어떤 것을 보지 않아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를 잘 감상하다 보면 눈앞에 뭐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어떤 소리가 들려요. 피부로 무언가가 느껴져요 하는 이미지, 감각적인 느낌이 시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를 감상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의 심상을 통해서 시의 내용을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를 우리는 이제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준비를 하고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내용은 시의 표현 방법입니다. 시는 다른 글과 다르게 리듬감, 운율이 느껴지는 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율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 방법, 사실 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합니다. 은영아, 이것 좀 해줘. 누구야, 이것 좀 해줘. 비슷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운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흉내내는 말. 의성어는 무엇을 흉내내는 말이었죠?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의태어는 그렇죠.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통해서 운율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맨 마지막에서 봤던 내용은 비유법입니다. 내 얼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쁘게 잘 표현을 할까요? 내 얼굴은 사과같이 예뻐요 라고 했던 것. 다른 어떤 사물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런데 방법 우리는 세 가지를 공부했었죠. 첫 번째 직유법. 직유법에는 어떠한 언어 표현이 들어가요? 뭐뭐처럼, 같이, 듯이 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하는 직유법을 제일 먼저 배웠었고, 두 번째 은유법. 은유법은 무엇은 무엇이다. 나는 무지개야 라는 것처럼 비슷한 두 대상을 A는 B이다 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은유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표현해요. 냉장고가 일어나서 걸어왔습니다. 나무들이 춤을 춥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던 일본어가 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한 이 모든 것이 비유법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과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은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캠프입니다. 11월 캠프에서는 우리가 LG 다문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한 내용,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다양한 한국어의 표현 방식을 기억을 하면서 11월 캠프에서는 나의 시, 나의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멋진 작품으로 잘 완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